안녕하세요. 실제로 가고서고 막히는 출퇴근길을 주행하며 막히는 길 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 영상입니다. 저는 벤츠에서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인기 많은 SUV인 GLC, 그 중에서도 쿠페를 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트림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방가르드가 1년 전쯤에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방가르드는 아니고 핸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AMG 라인입니다. BMW로 치자면은 M 스포츠 패키지인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현재 2세대 세대 변경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웬 방금 나온 신차도 아닌데 리뷰를 하느냐? 바로 이 GLC 신형이 우리나라에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처럼 내연기관은 아니고 이제 전동화 파워트레인인 EQ GLC가 출시가 된다라고 해요. 제가 이 차량의 실물을 작년 가을에 독일에서 직접 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독일 IAA 모빌리티에서 봤었는데, 와, 그 벤츠 부스가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좁아요. 되게 공간을 좁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벤츠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좋은 브랜드긴 하지만 진짜 세계적으로 뭐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독일 현지에서도 그렇고 벤츠는 원래 인기 많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행사장 내는 엄청 좁은데 사람이 아주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촬영은 아예 못하기도 했고 차도 볼 수가 없어.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곁눈다리로 막 이렇게 막 슬쩍슬쩍 봤는데 일단 뭐 외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EQ 라인업의 새로운 그런 아이덴티티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외장은 살짝 호불호가 있겠다. 근데 실내가 진짜 대박입니다. 좌부터 우까지 쭉 이어진 타입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모듈이 다 화면입니다. 화면. 그래서 조수석은 물론이고 중앙부에서도 그렇고 디스플레이에서도 그렇고 이런 가니쉬가 일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좀 뭔가 약간 우주선을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형 전동화 파워트레인 GLC가 올해 출시가 되기도 하고 또 제가 2세대 GLC를 시승을 안 해봤더라고요. 또 진짜 웃긴 게 자동차 리뷰하면은 진짜 모든 차량을 다 타볼 줄 알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진짜 안 그래. 많이 타본 차들도 너무 많지만 안 타본 차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간 안 맞고 또 그 신차 타이밍 안 맞으면 또 못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빈틈을 노려서 제가 GLC를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GLC 같은 경우는 기본 라인이 있죠. 그리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쿠페입니다. 쿠페. 근데 보통 이제 쿠페가 뭐 디자인 예쁜 거 빼고 뭐가 좋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디자인이 팔할입니다. 디자인 예뻐서 다예요. 기능적으로는 사실 뭐 공기저항 개수가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연비가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이 될 수도 있고 또 풍절음이 조금 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가격 대비 그렇게 성능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예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GLC 같은 경우는 기본 라인이 훨씬 더 많이 팔리긴 팔려요. 근데 판매율을 보면은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노멀 라인을 선택하고 4분 정도는 쿠페 라인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쿠페가 기본형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 420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렇다고 뭐 특출난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20, 사실 큰 돈이죠. 웬만한 옵션을 다 넣을 수 있는 금액대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쿠페를 선택을 많이 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저는 디자인, 그 중에서도 보통 이제 쿠페 라인을 출시할 때 기본형하고 디자인을 공유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GLC도 사실 공유하는 부분이 많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는 남의 차, 그러니까 남의 차잖아요, 다. 앞을 보진 않고 뒤를 보잖아요. 보통 남의 차의 엉덩이를 볼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요게 다죠. 뭐 주차장에서 유심히 남의 차를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대부분 이제 타인의 차량의 엉덩이를 볼 일이 많은데 GLC 같은 경우는 노멀 라인업과 쿠페 라인업의 엉덩이가 디자인이 달라요. 노멀 라인도 예뻐요. GLC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쿠페 같은 경우는 일단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요. 트렁크 리드 끝단에 스포일러 들어가면서 볼륨감을 좀 더 살려놨고 또 리어 램프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다 공유를 하는데 GLC 같은 경우는 리어 램프의 그래픽 디자인도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그리고 볼륨감을 좀 더 많이 넣다 보니까 엠블럼 있잖아요. 뭐 GLC, 뭐 300, 뭐 4매틱 이런 것도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 다른 차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쿠페가 사실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2세대가 출시가 되었을 때에는 AMG 라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아방가르드도 수입이 되면서 기본 트림이 생겼습니다. 기본 트림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면은 뭐 범퍼 디자인 조금 다르고 또 약간의 서스펜션 다르고 그리고 실내 이런 핸들이라든지 감성이 살짝 다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GLC 쿠페 AMG 라인을 타고 있다 보니까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진짜 갖고 싶을 만큼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격은 얼마냐, GLC 기본 라인 기준으로는 8,100만원대부터 시작이고 쿠페는 8,500만원대,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AMG 라인은 9,100만원대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중형 SUV인데. 그리고 동급 수입 SUV들하고 비교하자면은 BMW의 X3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Q5도 있고 또 국산으로 보자면 제네시스 G70까지 볼 수가 있죠. 여기서 GLC는 압도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압도적으로 비싸요. 그러다 보니 가성비하고는 거리가 먼 모델이긴 합니다. 거기에 평균 420만원이 비싼 쿠페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가성비로 타는 차량은 아니에요. 그냥 진짜 만족을 느끼고 사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타고 싶어서 타는 차량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GLC 쿠페 시승 차량을 KCC 오토 한남 전시장에서 받았거든요. 뭐 들어가니까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GLC 쿠페를 타고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아방가르드는 모르겠어요. 근데 AMG 라인 같은 경우는 하체 세팅이 되게 스포티합니다. 스포티해요. 제가 GLC를 1세대 끝물 모델인가 그거를 타보고 이제 2세대는 처음이라서 뭐 보통 대다수의 차량들이 세대 변경이 되면은 다 바뀌잖아요. 플랫폼 바뀌고 파워트레인 바뀌고 뭐 서스펜션, 뭐 댐핑, 옵션, 디자인 다 바뀌는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 조합으로는 되게 폰드라이빙을 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사실 뭐 GLC로 뭐 서킷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와인딩을 자주 가시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데일리카, 뭐 출퇴근용 아니면 패밀리카, 주말에 놀러 가는 용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민첩성이 좋습니다. 특히 하체 세팅이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와, 코너를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급 조향을 한다든지 고속에서 초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서스펜션이 너무 무르면은 약간 고속 직진 안정성이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GLC 쿠페 AMG 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거의 안 느껴졌습니다. 흡사 BMW의 M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을 탄 것처럼 되게 쫀쫀한 거예요. 고속에서의 주행감이. 그래서 좀 더 달리고 싶달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신 안 좋은 노면에서의 대응력이라든지 편안함과는 살짝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모든 차량이 비슷하긴 하거든요. 고속주행 안정성 높이고 뭐 스포츠 주행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추면은 일반 주행, 안 좋은 노면에서는 승차감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승차감이 편안하고 말랑한 차량들은 고속주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퍼포먼스 주행을 했을 때 불안감이 있거든요. 요거를 다 담은 차량이 사실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GLC는 의외로 스포츠 주행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차로 막 진짜 차 없을 때 와인딩 다니면은 너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 요게 수동 변속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요 뒤에 있는 패들 시프트로 변속을 이렇게 운전자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주 막히는 퇴근길이기 때문에 안 쓸 거예요. 안 쓸 겁니다. 제가 본편 리뷰에서는 고속주행 위주로 하다 보니까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아주 열심히 막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시속 20km 미만 아주 막히는 퇴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저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GLC가 2세대로 오면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전 라인업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 이 시스템을 벤츠에서는 EQ 부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뭐 대다수의 요즘 수입차 브랜드들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살짝 장점으로 느껴질 때가 지금처럼 막히는 길을 갈 때입니다. 지금은 또 주행을 하고 있어서 엔진이 또 열심히 돌고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정차할 때 있잖아요. 쭉 주행하다가 정차하기 직전에, 그럴 때는 살짝의 전기 모터가 주행을 도와주면서 오? 나 하이브리드 탄 것 같아, 그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보통 우리가 풀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탔을 때 뭐 저속으로 주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행하다가 이제 멈췄을 때 힝 하면서, 지금도 회생제동이 들어오면서 소리로도 막 힝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 느낌을 약간 시시코너야, 살짝 찍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식사, 본격적인 주행은 안 돼요, 당연히 마일드 하이브리드니까. 근데 그런 특정한 주행 조건에서는 하이브리드를 탄 것처럼 힝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살짝 기분은 좋아요. 뭔가 기름을 덜 먹는 것 같고 연비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 저는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 뷔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뷔페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아시아식 막 되게 많잖아요. 그걸 다 조금씩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건데, 하이브리드도 그렇잖아요. 기름으로 가고 싶을 때에는 기름으로 갈 수 있고, 전기로 가고 싶을 때에는 전기로 갈 수 있고, 이게 선택지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저는 좀 하이브리드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진짜 퇴근 시간이라서 지금 막 해가 지고 있는데, 저는 요즘 벤츠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64가지의 앰비언트 컬러를 변경할 수 있고, 또 이게 투톤 조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는 해가 있어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송풍구 있잖아요, 동그라미. 마침 또 다리 밑이면은 좀 보일 수 있을까? 송풍구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좌우 쪽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센터 쪽에도 직접 발광식 나오고, 또 여기 안쪽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은은하게 간접 방식으로 나옵니다. 이 안쪽까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떤 브랜드가 원조인지는 모르겠으나, 앰비언트 라이트 하면 요즘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는 벤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순정 상태에서 이렇게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를 가진 브랜드가 별로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화려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소유자분들 입장을 들어보면은 아주 깜깜한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골 밤길, 막 가로등도 없어, 근데 막 집도 없어가지고 암흑이야, 앞에 뭐가 있는지 뭐 몰라, 그런 길을 갔을 때에는 이게 유리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쳐가지고 좀 정신사납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어두운 길을 갔을 때 유리창에 비치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도 그렇고 센터 콘솔도 그렇고 뭐 트림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추가금이 없는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GLC는 이런 트림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약간 하이엔드 브랜드 가면은 진짜 막 하나하나 다 오너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컬러, 스티치, 뭐 엠보싱 이런 것도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트 컬러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 앞에 대시보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가금이 없는 사양인데, 여기서 추가를 하면은 조금 더 뭐랄까, 약간 좀 더 좋아 보이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소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센터에도 얘는 지금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막 신선한 느낌이 들진 않지만, 이것도 이제 추가금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서 추가금이 들어가는 사양을 보면 막 진짜 소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닿는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춘다 하면은 확실히 추가금이 있는 사양이 더 좋긴 합니다. 사실 이 차량이 9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전방에 HUD 있고, 통풍 열선 마사지 있고, 주행 보조 기능 다 들어가 있고, ADAS에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2열 옵션은 살짝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값이 9천인데 뒤에 독립 공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송풍구만 덜렁 있고 온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 에? 이거는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뒤쪽, 그러니까 2열 승객
고객을 배려를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송풍구 덜렁 있고 충전 포트도 있기는 한데 여유롭진 않고 열선도 그냥 딱 있고 딱 그 정도입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2열에 썬 블라인드가 있을 법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옵션으로도 추가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 그러다 보니 GLC 쿠페 기준으로는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좋긴 좋거든요. 근데 뭔가 이 차량을 만든 의도를 분석을 하자면 혼자나 둘이 타고 다녀라 그렇게 만든 차량이구나. 여기서 패밀리카로 사용할 거면은 노멀 라인을 가라 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압박. 근데 예쁜 거 좋아하는 아빠들도 많거든요. 요거는 뭐 기본으로 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추가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속에서 가속을 할 때 그러니까 분명히 가솔린 엔진이에요. 근데 약간 디젤 엔진처럼 반응을 해주는 것이 살짝 있습니다. 가령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진동이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처음에 가솔린 사양이라고 했는데 디젤인가? 근데 계기판을 보니까 또 가솔린인 거예요. 보통의 디젤 파워트레인은 RPM이 6000rpm까지 있죠. 가솔린은 보통 8000rpm까지 있고 얘는 분명히 8000인데 뭔가 반응감이 디젤 같아가지고 내가 잘못 탔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력 대비 토크가 조금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파워트레인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저속에서의 반응감은 일반적인 가솔린 차량들하고 살짝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좀 높게 나왔는데 막히는 길을 가니까 시시각각으로 연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도 동일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그냥 순수 내연기관하고 비슷하거든요, 연비가. 사실 이 48V 시스템이 연비에 큰 도움을 주진 못합니다. 시스템 상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쓰거나 음악을 재생하는 것과 같은 일을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은 언제나 차량과 자동주행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량과 자동주행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안녕 벤츠. 그만! 여기에서는 어떤 안전 어시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 또는 안녕 벤츠. 집으로 가서 안녕 벤츠. 어머, 얘 왜 이래 무서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야. 어머. 저는 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본편 시승기를 찍다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부르지 않았어. 음성으로도 부르지 않았고 버튼도 안 눌렀어. 근데 자꾸 막 말을 해요. 너무 무서워 이거. 최근에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수입차 중에 하나가 아우디의 A5였거든요. 걔도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들과 디자인이 들어갔는데 근데 안 불렀는데 막 자꾸 막 말을 하니까 약간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무서워요, 진짜로. 아무튼 진짜 퇴근길이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막힙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말도 막 더듬거리게 됐는데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